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뭐 만도는 아름아름 다시 어, 한옥 뭐 올려놓기는 하는데 어쨌건 뭐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오늘 매수 라인이 무지하게 나갔습니다만 비중은 5%에서 확대하시면 좀 불편하겠죠. 뭐 한 분 한 분의 기준에서야 뭐 정리하실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집중해서 들여다 보기에는 일단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 만두도 자동차 쪽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 거고 뭐 오늘 뭐 문자 무지하게 나갔고 좀 제한적으로 문자를 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거래가 있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좀 과도하게 눌려 있을 때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5월 30일에도 좀 4%? 그 정도 변동이 있었고 누적 수급이 4월 29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이 매우 많이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5% 이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들어와서 이제 뭐 오늘까지 하면 한 6% 이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4월 29일부터 매수세를 좀 드렸어요. 35,000원, 36,000원, 37,000원. 오늘 뭐 49,000원이니까 12,000원, 13,500원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은 한 3, 40% 정도. 중간에 차익 실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그 오버슈팅 나올 때 거래 터지고 오버슈팅 나올 때 오히려 이제 매수 라인을 더 잡아드렸고 그렇게 해서 일단 만두 같은 경우에 오늘 49,000원 공방일 때 48,900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35,000주 물량 걸어놓은 게 뜬금없이 걸어놓은 거죠. 거래도 없는 종목을.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체결이 된 거고, 그리고 48,000원이 잠깐 이제 뭐 살짝 휘청했다가 지금 조금 돌리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도 없고 CLSA도 이제 매수가 멈춰 있고 10만 4천 주 들어오고 멈춰 있고 또 다른 월급계도 이제 한 7만 5천 주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멈춰 있고 그러니까 자금 집행을 뭐 오늘 할 걸 다 했는지 아니면 농담이 아니라 점심시간이어서 이제 뭐 점심 먹으러 간 건지 프로그램에 연동이 안 돼 있는 물량이더라고요. 그 밖에 창구에서 좀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체결 강도가 사실 186까지 올라갔다 지금 166인데 그 35,000주 매도 때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평가 상태는 맞아요. 실적이 일단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PBR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업종 자체가 그렇죠. 보통 0.5에서 0.7 정도 PBR이 형성돼 있는데 얘도 지금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1배 가까이 지금 뭐 계속 올라와 있겠죠. 4월 29일자고 컨센서스는. 그리고 PR도 5배에서 한 7배 정도.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더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를 편입을 하고 우리 주력주 기준에 현대차 기아의 편입 비중이 25%잖아요. 그 25%를 충분히 편입하시고 나서 그러나서 보는 거예요. 지금 주력주의 기준은 HD, 현대, 일레까지 해서 5종목 시가총액 1위, 2위, 4위, 그리고 9위, 그 다음 시가총액 10조 이상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BH가 이제 1조 미만입니다만 작년 5월 말 기준하고 똑같아요. 작년 5월 말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수베타시스 9,200억일 때, 그러니까 1조 넘겼다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날. 그러니까 9,500억일 때 이제 매수 기준을 편입 기준을 5%를 잡아드렸고 이번에 BH하고 만두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BH하고 만두하고. 그래서 이제 만두를 넣게 되면은 현대차하고 해서 자동차 30% 비중으로 확장하는 거고 그래서 만두하고 굉장히 갈등을 했는데 IT 쪽에 60%의 HD 현대일렉까지도 이제 뭐 전력기기 쪽에 AI 연관성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65% 그리고 BH를 그래서 70%로 IT 비중을 채울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만두하고 BH 기준에서 BH로 설정을 한 겁니다. BH도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저평가 상태가 맞고 수급 뭐 BH도 월등하게 좀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유입된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그 만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동차 현대차하고 이제 묶어서 좀 보는 거고, 주력의 기준에 거래가 좀 제한적이더라도 나올까라고 고민했을 정도 기준이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실적 뭐 향후 기준의 실적이 매우 뛰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돼서 이제 PBR, PER에 대해서 기존에 몇 번씩 이제 그 종목군들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PER하고 이제 PBR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돌려져 있겠죠. 이제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 밀릴 만큼 밀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대폭이 1배 이상으로 이제 슈팅 나올 때 21년도 같은 경우에 1배 이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준에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배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의 주가는 60만 원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현대차가 60만 원 100% 이상 오른다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작년 1월 저점에서부터 지금 185% 올랐어요. 시가총액 2위가 185%. 근데 뭐 현대차가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100% 움직이는 게 그게 PER 1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만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배 수준이 요자락이거든요. 1.2배 수준이 그러면 주가로 얼마? 7만 원입니다. 그게 오버슈팅 자리가 7만 원. 그리고 뭐 PER 1배 수준으로 1.2배가 아니라 1배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6만 원, 뭐 5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6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만도의 경우는 펀더멘탈적으로 고평가라고 논하기가 어렵고, 그 가격대가 올 수 있느냐, 그런 가격, 뭐 주가 기준에서 6만 원, 5만 원, 6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으로 그 슈팅이 오버슈팅이라고 할지라도 그 슈팅이 나와서 그 정도로 형성된 적이 있느냐, 형성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쪽이 PBR이네요. 보통 왼쪽에 이제 PER을 넣고 오른쪽에 PBR을 넣는데 1.2배까지 지금 0.7에서 주가 올랐으니까 0.8 8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어찌됐건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그리고 PER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PER 기준으로도 제일 상단이 10배잖아요. 그 10배 수준 올라왔을 때 7만 원.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먼저 이제 슈팅이 좀 나왔죠. 중간중간에. 현대차 대비. 그러니까 현대차도 오늘의 고점을 일단 넘기고 있고, 27만 원 이번 주에 찍자마자 또 눌려가지고 좀 짜증스러웠는데 일단은 뭐 움직임 주고 있고.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거래는 좀 제한적이지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좋게 볼 수 없다라는 게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우하이텍. 그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우 좋다라고 해서 뭐 상한가도 나오고 또 수급도 무지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 들어갔다가 굉장히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거래도 없고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단기간에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뭐 시장 영향도 일부 있을 거고요. 시장 영향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힘겨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물량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중을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비중을 굉장히 크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제가 또 강하게 말씀드렸고. 근데 안 돼요. 5% 이상의 기준. 얘도 이제 1조를 넘겼을 때 들어간 거죠. 결론적으로 HL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장 상황도 다르고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성우하이텍 올 초 기준에서 잠깐 움직임 나올 때 가지고 계신 분들 저기서라도 일단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제도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몇몇 종목군들 거래 없는 거 싹 정리해놓고 대처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어쨌든 LS일렉이든 뭐 HD 현대일렉이든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수급 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현대차가 지금 26만 7천 원, 26만 8천 원 정도
형성이 되면 매수세를 좀 낼 거예요 또. 그래서 26만 5,500원에 매수세를 냈죠. 그러면 2,500원이면은 27만 28만 원, 26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면 1% 등락 범위가 되니까 현대차의 기준에 26만 8천 원에 추가 매수세를 낸다. 그 염두에 두시고 26만 8천 원.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두 번째 문자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문자 되겠네요. 26만 3천 원부터 매수세이 나왔으니까 3천 원, 5,500원 그리고 이제 8천 원까지 해서 편입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27만 7,500원이 실질적인 또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26만 원 이상에서 현대차가 움직였던 적이 요번 최근에 말고 21년도 이제 28만 9천 원 고점 찍을 때 26만 원 위에서 움직인 게 뭐 10거래일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감안해서 현실적인 실질적인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냥 만도 이제 마저 보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좀 보게 되면은 그래서 만도 기준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5만 원, 6만 원, 7만 원 다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니까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이 말씀드리는 거고 슈팅이 한번 나온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5천 원대 매수세 내고 나서 주가는 밀리진 않았어요. 계속 이제 아름아름 올라오긴 했는데 아름아름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이제 종목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이때 얼마예요? 캡처한 게 35,400원, 39,800원, 43,200원. 그리고 6월 달에 그 5월 30일에도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은데 5월 30일 날짜의 원고라고 한다면 뭐 5월 30일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만도 HL 만도 5월 30일 거하고 오늘 거하고 요 종목 검색기 캡처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검색기 나오고 어제도 알테오젠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해놨죠. 하나도 결국은 단 한 명도. 그렇게 해서 마감 때 제가 원고 작업을 하면서 다시 다 제가 이제 넣었는데 요거 5분봉 2개 묶어서 2장을 한 장으로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제도 알테오젠 4장을 묶어주세요라고. 그 얘기 듣고 임직원 방에 그대로 글씨 써놓고 자기는 안 하고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야? 그럼 전달을 해주든가 원고 작업자한테.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야? 아이고 답답합니다. 원고 5월 30일자 저 원고도 5월 30일자 저 원고 일봉 화면도 캡처해 주시고 얘도 캡처해 주시고 얘도 캡처해 주시고 어제도 알테오젠 캡처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해놨어.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고 요 위에 것도 요거 다 캡처해 가지고 2장 3장 뭐 5월 30일 것도 있겠죠. 4월 뭐 며칠 것도 있고 하여간에 이거 다 캡처해서 전부 다 캡처해서 4장을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요 그 만도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뛰어나고 수급도 뛰어난데 거래대금이 이제 제한적이다. 그 정도 기준만 이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일단은 재차 터져준 게 5월 말 경부터 이제 재차 터져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거래가 일부 수반이 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거래가 사실상 고점 49,000원 찍고 손바뀜 물량 35,000주 한번 터지고 나서 거래가 이제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 CLSA도 수급도 정체고 그래서 하여간에 뭐 1시쯤 넘은 상태인데 마감 전까지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 넘기는지 여부 뭐 이런 걸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일봉, 주봉, 월봉은 뭐 장 끝나고 자르든지 할게요. 지금 안 자르고. 그리고 요 수급 범위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지금 뛰어난 전체 시장에서 순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였는데 5월 30일 이후에 이제 뭐 5월 31일 그다음에 6월 3일, 4일, 5일 추가적으로 일부 더 들어와 있었는데 굉장히 고르게 매수가 돼 있어요. 고르게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아 이거 긍정적이야라고 고르게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도 5% 비중의 차익 실현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원체 이제 거래가 없어서 갈등을 하는 건데 추이 추세가 뭐 계속 강하고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우선순위로 우리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만도 지금 날짜 바꿔서 올려놔 드릴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캡처하고 해서 바로 올려주세요. 바로 이대로 또 내 근무 시간 끝났어요 하고 퇴근해버리고 또 하여간 머리 아파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합시다. 마이크 켜놓고 녹화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상하리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오전에 대표가 저거 만도 좀 PPT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몇 장 없잖아요. 그죠? 캡처할 것도 몇 장 없고 추가적으로 넣을 것도 몇 장 없고 근데 왜 안 해놓을까? 왜 안 해놓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드실 것 같은데 어제도 RTO제는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녹화하면서 결국은 아무도 안 했어. 아이고 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에이구 뭐 어쩔 수 없죠. 자 삼성전자 쪽의 기준 마감 때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마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마감 방송 할 때 녹화할 때 5시까지 녹화를 하고 있었죠. 3시 반부터 5시까지 1시간 반 어제 녹화를 했는데 젠슨 왕 엔비디아의 오너가 대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삼성전자 뭐 문제 있는 거 없고 지금 뭐 계속 잘 진행 중에 있고 그 한마디 이제 시간에서 3%대 4%까지 변동이 나왔고 강세를 띄었고 오늘도 뭐 그 정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2.67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거죠. 납품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납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TSMC처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위탁 생산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설계해 놓은 거를 이제 조립만 한단 말이에요. 그 조립할 때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를 갖다가 쓰는 거고. 근데 자기들이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하이닉스 쪽 반도체 HBM 그 양식대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의 기준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기준,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LCD TV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동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 그 명칭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델명이 아니라 그 구동하는 기술력에 대한 명칭도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산 방식을 서로의 것을 표준화 시키려고 하고 이게 더 좋다. 마케팅 할 때도 이게 더 선명하다. 뭐 잔상이 없다. 뭐 이렇게. HBM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어 자체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그 2013년도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2015년경에 아마 삼성전자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D램을 만드는데 계속 이제 D램의 사양을 높여 나가잖아요. 기술력 계속 R&D 비용 투자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이게 아직까지 이제 한 장짜리의 D램의 사양이 한계가 뭐 있다 보니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양의 D램을 쓰고 싶은데 그래야만 생성형 AI,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AI,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도체를 하이닉스가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그걸 배웠잖아요. 그 PCB,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뭐 뜯어가지고, 저희는 그랬어요. 뜯어가지고 조그만 라디오 뜯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기판 있는 거 보고 이제 기판에 납땜질 해가지고 초록색 기판에다, 그게 이제 PCB인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건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을 때 직렬과 병렬로 해가지고, 직렬로 넣으면 이제 더 세지고, 그 다음에 병렬로 넣으면 이제 한 개 쓸 때보다 오래 쓰고, 당연히. 근데 이제 직렬로 연결하면 세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수직으로 이제 한 단 한 단 더 쌓아 올리는 건데, 월등하게 이제 쌓아 올리면서 결론은 월등하게 더 쌓아 올리면서 그 사양을 더 향상시킨 건데, 일단 어찌됐든 지금은 12단까지 쌓아 올리는 상황이 된 거고, 12단은 아직 납품까지 못하고 있어요. 8단짜리 반도체 D램, HBM 3E 5세대 기준의 8단까지는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12단은 이제 만들어서 수율을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8단을 납품할까 하다가 이제 현재 기준에 12단을 설정을 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그것을 납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요즘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삼성전자 압박을 해서 야, 라인을 바꿀 수 없으니 하이닉스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줘. 그때 삼성이 싫어 뭐 이런 류의 이야기도 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좀 지어내는 말들이 많죠.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론은 삼성이나 이런 데 이제 보안이 철저한 쪽, 물론 보안을 떠나서 이때쯤 납품해야 되는데 납품을 못하면 당연히 뭐 문제가 있겠거니라는 해석은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일까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나가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소형주들 뭐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은 제가 판단할 땐 그런 내용보다는 뭐 하이닉스 방식을 설정을 해서 만들어라 이런 내용보다는, 삼성전자 쪽하고 지금 엔비디아 쪽의 이제 밀월 관계는 TSMC처럼 삼성전자가 세계 2위잖아요.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진 거고, 엄청나게 높아진 거고,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에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2배 이상.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덕분에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겨요. 대만 지수가. 그런 기준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불편한 거죠. TSMC가 뭐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1분기에 가동, 2분기 매출 기준 잡히는 가동이 잠깐 일시정지됐단 말이에요. 조금의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미국하고 대립하면서 대만을 자기 국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막 무력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의 리스크.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관계는 그거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희가 좀 만들어 줄래? 그것을 TSMC가 회방 놓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요. 내년까지 다 완판. 내년 것까지 완판. 못 쫓아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단 말이지. 지금 하이닉스 쪽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쪽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행 드렸죠. 저점에서 딱 돌리자마자. 그리고 지금 2차 편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전부터 이제 보고 있었는데, 2차 편입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뭐 납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대.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탄력이 조금 일부 반발력이 났다. 그래도 여전히 8만 원 미만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미끄러진다? 뭐 그럴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 자체. 그래서 19만 500원에 매수세를 드리고 좀 눌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5% 이제 추가해서 25% 편입, 그리고 전체 비중은 주력의 기준에 35%인데 그죠? 45%좀 줄여서 삼성전자 25%로 확대한 거고, 지금 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죠. 아니 수요가 월등한데 지금 그 수요를 다 내년까지도 다 못 맞추는데 완판이잖아요. 내년까지 찍을 물량에 대해서 전부 완판. 근데 뭐 삼성전자가 뭐 납품을 하든 말든 얘네들의 비율이 낮아지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도 먼저 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납품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한번 3%대인가 조정이 깊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매수지 무슨 뭐 땡큐 합니다 하고 매수인 거지 무슨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제 삼성전자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쪽에 과하게 눌림폭 그리고 이제 강법으로 돌렸어요. 편입이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정리가 된 거니까 삼성전자의 기준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못 착각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반 여러분들 말고 전체 시장에 이제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친구들 중에 야 뭐 삼성은 안 돼, 뭐 하이닉스가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삼성전자 지금 시장 변동률 대비해서 월등하게 초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가격도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이에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기준에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HBM만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일단 챗 GPT라는 자체가 이제 오픈 AI라는 업체죠. MS사가 세계 시가총액 1위 3조 달러를 넘긴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 업체가 이제 22년 11월 31일에 공개한 게 오픈 AI, 생성형 AI. 그래서 챗 GPT 같은 이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수익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보니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급등이 나오는데 IT 거품 시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래요. 실적이. 이제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이제 AI 서버가 확장돼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자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GPU가 필요한 거고, 고사양의 GPU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에 들어가는 HBM이 필요한 거고, 반도체가. 근데 지금 점유율 보면은 HBM, 그러니까 그 GPU 시장에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엔비디아, AMD, 인텔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먼저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부터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급격히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나서 2023년도에 주당 순익 1달러에서 지금 6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1년 만에. 주당 순익이 1달러에서 6달러로. 그러니까 주가는 한 300% 올라왔는데 실적은 5배, 6배 증가한 거예요. 응?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GPU 시장의 90%를 장악한다라고 해요. 나머지 이제 10%를 나머지 AMD, 뭐 인텔. 근데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 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양을 바꾸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GPU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AMD가 폭등이 나오다가 이제 점유율을 늘리지 못해가지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점유율을 확장하려고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단가도 좀 많이 낮추려고 하고, 엔비디아도 단가 낮춘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일부 늘 거고. 근데 어떻게 삼성전자의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2년도에 40%고 올해 38%냐 이거야. 아니,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하이닉스가 58%까지 올라가고 삼성전자 좀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순간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납품한다는 게 아니라 HBM 그 3, 5세대를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잖아요. 4세대, 5세대를 납품한단 말이에요. 근데
4세대, 5세대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러면 1, 2, 3세대는 어떻게 됐냐? 양산 안 하냐? 해요. 만듭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GPU에만 쓰냐? 아니야. HBM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반도체 D량을 수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응?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 38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찌 보면은 하이닉스가 뛰어나다, HBM에서 최강자다 아니지. 삼성전자가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죠. 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GPU의 90%를 엔비디아가 만드는데 그 GPU 이외의 전체 HBM을 따졌을 때 삼성전자 38이다. 그럼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거 빼고 나면은 시장 점유율이 개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라면, 진짜 똘똘한 애널리스트라면은 엔비디아발 HBM 점유율은 빼고, 엔비디아 거는 빼고, GPU 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중으로. 지금 저 점유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반도체 담당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방송 나온 친구들 뭐 자기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어. 남의 거 훔쳐다가. 점유율이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 역량 부분까지 다 포함한, 엔비디아만의 점유율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만 HBM이 쓰여지는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이 이상한 설명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업 구조 자체가 HBM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이닉스의 HBM의 매출 비중이 20%인가요? 하이닉스조차도. 정말? 정말. 하이닉스의 HBM의 비중이 20%, 영업 마진율 기준에서는, 영업 마진 기준에서는 거의 한 50%에 육박한다고 봐요. 굉장히 지금 고마진이라고. 그죠? 근데 나머지 부분의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인텔 쪽에 낸드 사업을 10조 주고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잘 되고 있는데 팔겠어, 낸드를? 안 좋은 시기에 팔았겠지.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낸드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위치.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D램 있지, 낸드 있지, 모바일 있지, 백색 가전하고 모바일하고 지금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쪽은 조금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하다가 지금 하이닉스의 HBM의 영향으로 작년 뭐부터 해서는 더 강력하게 하이닉스 비중을 우선적으로 45%, 최대 55%까지도 채웠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삼성전자 쪽에 무게감을 두는데 비단 HBM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전체 삼성전자의 실적 범위를 논하는 거였고, 거기에 이제 HBM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GPU 관련해서죠. GPU 관련해서는 HBM만을 삼성전자 납품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에서도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SMC와 동등한, 뭐 동등한이라는 표현보다도 TSMC하고 경쟁사로서의 지위를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해서 엔비디아한테 부탁해서, 야 나도 이렇게 해줘,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하고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 갑과 을이 아니에요. 사실은 꼭 보면 뭐 슈퍼갑 엔비디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무릎 꿇고 앉았고, 삼성 우리 것 좀 해줘. 아니, 삼성이 엔비디아에 단 하나도 납품을 안 하고도 지금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저평가라고 인식을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인데, 뭘 삼성전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엔비디아 내 것도 좀 써줘,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만도가 다시 49,000원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희한한 흐름이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이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뭐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그 35,000주의 물량을 누군가하고 이제 뭐
서로 의논된 물량인 것 같아요. 뭐 통정 매매나 불법 매매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3만 1천 주거든요. 아니면 신고가 안 됐는데 받쳐놨기 때문에 때렸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대사 저기다가 때려놓고 아니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 8만 주까지 매도가 형성됐던 부분을 지금 또 뚫어버렸어요. 매수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10%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전체 종목을 하나씩 더 들여다 볼 텐데 윤정두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려서 거래 좀 제한적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설정을 해서 실패되는 종목도 있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은 굉장한 슈팅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49,500원 매매 나오면은 매수한 낼 거예요. 지금 오늘 뭐 거의 한 10번 나갔나요, 매수가? 단계별로 계속 났어요, 1% 단위로. 1% 단위로. 처음엔 주춤하다가 이걸 매수를 해야 되나, 매수한을 드려야 되나. 왜냐면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슈팅 나오고도 660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슈팅을 주고 앞전의 변동률처럼 뭐 20% 가까운 뭐 변동률이 나오고 하면은 16%뭐 이런 변동률이 나오고 하면은 거래 대금은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맴돌고 멈춘다면은 뭐 한 1,000억 조금 넘을 거고 여기서 한 15%까지 들어올리면은 1,500억 이상 더 슈팅이 나오면 2,000억까지도 나오겠죠. 그게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이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2.35까지 올라와 있는데 23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오늘 매수행을 2번을 또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고점에서 6% 이상 밀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3% 정도 수준에서 전량 매도, 또 31일 날도 MSCI 지수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때문에 이제 매도 이렇게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매수자인 23만 8,500원에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제 차익 실현한 단가 그 위에서 아마 오늘 매수자인이 나간 걸 거예요. 그래봐야 2% 이상 위인가요? 하여간에. 근데 오늘 어제 팔고 오늘 사는 이유는 어제도 수급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고점 대비 6% 빌리는데 그걸 뭐 그냥 무조건 갖고 간다, 그건 아니죠. 뭐 그 상태에서 오늘도 이제 일단은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그건 무조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내지는 국내 기관 투자자이니까 대부분 이제 외국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입되면서 강세이기 때문에 그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녹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나머지를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알테오젠을 2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우리는 일단 정리를 했다. 근데 어차피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모아놓는 거 이거 9시에 제가 다 했어 이거. 그래갖고 방송국도 지각하고 어제 장중에 분명히 이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다 가져다가 압축해 주세요. 빠져있는 그 검색기도 다 찾아서 넣어주세요. 캡처 안 돼 있는 거 캡처해서 주세요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2일 거 이거 캡처해서 한 묶음으로 주세요 했는데 오늘 또 가져간다 했는데 뭐 해놨나 모르겠어. 해가네. 그래서 뭐 다른 업무들이 있어서 미처 다 못하는 기준도 있지만 장중에 얘기를 했으면 장중에 좀 해둬야 되는데 하여간에 몰라. 결론은 삼성전자의 기준에 뭐 77,300원 400원 공방, 하이닉스 기준에 뭐 13만 3,400원 공방, 전부 다 편입입니다. 비중 그냥 뭐 얘네들 좋아요 매수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명확하게 25% 35% 현대차 25% 85% 시가총액 1, 2, 4위예요.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LG엔솔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 이런 애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기준 잡아서 저 비중을 꼭 지키십시오. 가급적이면 저렇게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6월 달에도 이런 수익이 나와 있잖아요. 6월 달에도.
지금 1.37%인데 6월 첫 거래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폭등 그 수익 다 잡아먹었죠. 문자 뭐 그날 3번뿐이 안 나갔지만 기존에 주력 줄여서 5월 달에 가지고 있던 물량까지. 예? 그리고 화요일 날 알테오젠 뭐 이 안에 안 들어있잖아요.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둘 다 10조를 넘긴 종목이고 그런 종목에서 알테오젠도 어제 19%대 20%에 달하는 슈팅 그런 흐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중을 잘 맞출 수 있는 순간 그래야 누적적으로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11월 이후에 계좌 수익 56% 계좌 수익 34% 저거는 변동성 종목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수익이에요. 뭐 한미반도체도 5%지만 매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들였죠. HL 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또 나갈 거예요. 49,500원 기준에 차익 실현도 고민을 했지만은 뭐 계속 따라갑니다. 슈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 부분이 좀 아쉬워요. 현대차 같이 이제 슈팅 나오면서 움직임을 주면 좋은데 26만 4천원 고점 이제 26만 7,500원 찍고의 눌림이고 KB금융이 지금 보합 공방인데 얘도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문자 나갔고 현대차 문자 나갔고 또 현대일렉트리 그다음에 BH까지 문자 나갔기 때문에 일단 KB금융은 개별 기준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비중자 오신 분들 채우시는 걸로 기준 잡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미반도체도 오늘 문자 나갔잖아요. 알테오젠 문자 나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나갔네. 하여간에 그리고 이제 만도 무지하게 나갔고 LS 일렉트릭을 이제 신규적으로 좀 편입 설정을 잡았고 지차 LS 일렉도 23만 5천 원의 차익 실현했죠. 24만 원에 잡은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지만 먼 날 며칠 갖고 지금 거의 뭐 한 달 그 차익 실현 재편입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이제 23만 5천 원 전량 매도 그리고 오늘 재편입을 한 거예요. 재편입하고 지금 좀 밀렸는데 그렇게 뭐 크게 뭐 우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너무 크게 깨졌어요. 어제 일단 뭐 차익 실현은 3월 말에 하고 어제 기준에 29만 5천 원 수준이 평균 단가일 거예요. 29만 5천 원이 거기에 대비해서 무지하게 밀린 건데 뭐 또 수익을 무지하게 냈죠. HD 현대일렉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손실폭이 좀 굉장히 크신 상황이 되는데 오늘 기준에 전력기기하고 전선주가 조금 뭐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 같이 밀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도합니다. 조정폭이 과도하다. 이제 수급도 일단 뭐 HD 현대일렉은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하겠습니다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매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편입 관점 또 유지 관점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H도 지금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BH도 지금 저 건전지 좀 주세요. 그 저기 뭐야 자판기 건전지. 네. 어제 다 됐는데 제가 깜빡했네.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500원이 이제 21선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염없이 밀렸어요. 그 지난주에 3거래일 수목금 초강세를 띄었다가 초강세 해봐야 뭐 얼마 변동도 안 나왔어요. 강세를 띄었다가 뭐 말 같지도 않게 월요일 살짝 누르더니 훅 밀렸어요. 누적 수급이 한 10% 정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근데 주가를 지금 월화수 3거래일째 미끄러뜨렸단 말이에요.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좀 과하다. 조정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정에 대해서 과하다. 그리고 오늘 뭐 프로그램 수급이 일방향으로 쫙 매수는 아닌데 JP모건 쪽이 이제 주력 창구 중에 하나예요. 외국계 기준에서는 외국인들 쪽에서는. 근데 최근에 이제 일부 매도도 있었는데 뭐 오늘 어찌됐건 순매수는 내일 확인해야 돼요. 순매수는 내일 확인해야 됩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매수 창구 순위 그래도 5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매수 우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연동되지 않은 수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매도가 뭐 기관 쪽에서 어제처럼 일부 매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가 좀 눌려 있는 건데 21선 터치하고 이제 훅 하고 밀끌어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누적적인 수급이 있다 보니 또 원체 지금 저평가예요. 얘도 무조건 뭐 그냥 신기해서 들여다보고 그런 종목이 아니죠. 우리가 주력주 5%로 넣을 정도면 굉장히 강한 긍정적 신호를 인식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주력으로 넣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그 흐름에서 마무리된 경우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BH 같은 경우는 거래가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오늘도 이제 100만 주 살짝 넘기고 거래 대금이 완전히 감소한 거죠. 근데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원체 뛰어난 상태에서의 29, 30, 31일 날에 살짝 큰 슈팅이죠. 뭐 큰 변동도 아니었는데 3거래일째 지금 과하게 눌러놓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도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고요.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방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매도 13만 1,500주에 매수가 17만 주. 한 명이 사고 판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만도 VI 발동됐습니다. 만도. 거래 제한적인 상태에서 만도 VI까지 발동이 되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익 범위가 이제 이왕이면 거래가 월등히 터지고 형성이 됐다면 좀 더 매수 강도를 강하게 들였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BH가 움직일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 뭐 매매 따라하기방 같은 경우에도 BH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여서 만도로 진행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둘 다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월요일, 화요일 알테오젠처럼 거래 터지면서의 강세가 나오게 된다면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기기 쪽 그죠? 전선주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요 정도가 지금 가격 매력이 굉장히 부각돼요. 부각되면서의 또 강세의 흐름. 그래서 결론은 그쪽의 변동률이 나오면 이왕이면 이제 HD 현대일렉 10조 이상짜리에서 변동률이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사숙고를 하겠죠. 왜? BH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누적 수급범위나 실적 대비해서의 흐름이나.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BH 같은 경우 유지하면서 대처한다. 그리고 만도 49,500원 공방 나오면은 지금입니다. 매수 사인 낸다 그랬죠. 목표 주가는 4차 55,000원까지 늘려놨고 올려놨고 그리고 이렇게 매수 사인 또 추가적으로 내니까 제발 비중만 오늘 뭐 문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비중만 제대로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비중만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환급성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요. 좀 특징이 연속성을 주면 더더욱 좋은데 연속성을 주면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오르니까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번 주는 연속해서 이제 주봉에서의 봉이 터져 나와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그냥 뭐 쉬었다 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래가 완전히 지금도 터진 거래입니다만 제한적이잖아요.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겨운 거죠. 왜냐하면 이 수급이 들어왔다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성우하이텍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추이 추세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의미 있는 요 갭 대비 33,500원 대비해서 요 갭의 기준이니까 44,500원이라고 치면은 얼마예요? 그러면 11,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5,700원? 그러니까 55,000원을 일단 목표로 또 설정을 잡더라도 갭에 대한 목표를 크게 뭐 무리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서 대처를 하면 뭐 크게 뭐 무리 없다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매번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뭐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 윤정두를 검색 유튜브에서 하시든 자 실시간 방송에 끊으세요. 실시간 방송 끊어 놓으시고 메인 화면에 어제 장중에 녹화한 영상을 올려드리세요. 어제 장중 영상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 영상이 나오면 오늘 장중 영상으로 바꿔주시고 HL 만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회원 전용인데 요거 이제 그 일부 공개된 거 있잖아요. 일부 공개된 거 무료로 오픈해 드리세요. 6일 전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HL 만도 회원 전용. 이거 이제 유튜브 가입하신 분들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이제 뭐 무료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14만 원 미만까지 깨져 내려갈 때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오른쪽에 교육이 있어요. 프리미엄 교육 같은 경우에 뭐 캔들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캔들부터 해서 9시간짜리 9시간짜리 5개. 요거는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리니까 적어 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함께 할래요. 신청하시고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산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VVIP 방으로 무조건 오세요. VVIP 방으로 무조건 오셔서 그렇게 해서 수익이 목적인 거지. VIP 방에서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서운하시겠지만은 자산 규모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VVIP 방에 오는 거죠.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시간 되실 때 접속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을 때 접속하셔서 수익을 먹고 좀 그때 극대화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 자료들도 보세요. 이렇게 키리오스님 같으신 경우가 이제 3년 공부하시고 독립하시고 1년 동안에 이런 계좌 수익 뭐 혼자서도 내시고 독립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탄에서 5탄까지 VVIP 회원님들은 할인을 일부 해드리긴 했지만 그냥 과금된 거 110만 원 그대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뭐 VVIP 회원님들은 무료로 들으세요. 그거 안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유료 회원님들께는 좀 무료로도 해드리고 막 그러지. 아니야. 돈 받아야 돼. 그래야만 돈 과금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안 들어. 그 값어치를 몰라.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변에서도. 뭐 변호사 선생님 계시면 법률 자문을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안 돼.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 공부하신 분들 기준에서 보시면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런 수익도 못 잡아먹죠. 우리 옥돌정 선생님도 안타깝게 이 수익을 뭐 그렇게 감사합니다 잘 내시다가 결국은 독립하셔서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키리오스님이나 이렇게 문나님이나 놀파파 선생님이나 이렇게 공부를 진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또 아주 진짜 차분해서 자산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또 괜찮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태민이님 같으신 경우 태민이님 같으신 경우도 일단 그 시행을 하시는데 시행하시면서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 지역 사회에서 그 할아버님 뭐 그 위 때는 제가 못 들었고 뭐 할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자기까지 법조인 집안이시고 뭐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고 시행할 때 그 PF 발생 안 시키고 자기네 가족 자금으로 다 하시고 주식만 한 200억 하세요. 그러니까 급한 게 없어. 그냥 뭐 부동산 뭐
돈이면 돈 엄청나게 많으니까 주식도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연락 와서의 답변이 한미반도체 좀 일찍 팔으셔서 아쉽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갖고 계신다고 두 종목만.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어서 이제 안 쳐다봐 버리고 하이닉스를 뭐 지금 이제 작년에 만기되고 이제 2년 연장하셨다가 이제 작년에 저 좀 바빠질 것 같아 쉬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나서 하이닉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갖고 있는 건지 중간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수익 범위가 얼마겠어. DB하이텍만 막 60억씩 사는 분인데 30% 자산의 30%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옥돌정님처럼 이제 주력주를 수행해 버리고 황태현님처럼 조금 일찍 팔아버리시고 그게 아쉬운 거죠. 또 오사님 같으신 경우에도 12억 수익 나면 뭐해? 지금까지 주식하시면서 한 40년 하시면서 몇백억을 깨먹으셨다는데 근데 못 고쳐요. 못 고쳐요. 한미반도체 갖고 계시다가 그냥 못 견디시다가 다 정리해버리시고 또 하여간에 뭐 함께 하셔가지고 그 수익 범위 잡아가시고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많이 압축해놨는데 HL 만두하고 APR 거래가 없으니까 신규 편입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 유지 그리고 슈팅 나오면은 오버슈팅 이후에 골에 달릴 때 차익 실험 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뭐 일단 뭐 수급이 슈팅이 나오면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유지하고 끝까지 좀 매수를 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HL 만도의 기준도 다시 위로 이제 복원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윙으로 설정을 잡았고 지금 5% 비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49,700원, 뭐 5만 원 공방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5만 원의 매수인을 낼 겁니다. 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그 APR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도 거래가 없어요. 29만 원대하고 30만 원 초반에 이제 매수인을 드리고 쭉 뻗어 올라가다 어제 그제 좀 휘청했는데 오늘까지도 좀 미끄러져 있고 좀 더 이제 LS 일렉트릭도 위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매수인을 냈던 종목 여기 빠져 있네. 예. 누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알테오젠. 오늘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가 2개가 된 거예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잘 정리를 했고 변동성 거래대금 좀 급격히 좀 축소된 쪽 기준에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번에도 24만 원에 아주 좋게 잘 액션을 했고 월요일에도 월요일날 기존에 있던 물량하고 월요일날 공격적으로 들어간 물량 24만 원 수준에서 정리를 잘했고 그리고 어제 이제 21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다시 편입을 한 거예요. 오늘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유지하면 되죠. 그리고 LS 일렉트릭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19만 2,500원 뭐 그 정도 범위에서부터 그 이전에 이제 요 정도 가격에서 말씀드렸는데 매수세는 19만 3,500원에 나갔어요. 그죠? 2차 편입을 이제 어디서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빠져 있는 거죠. 알테오젠까지 넣어놓으면 요게 이제 우리 변동성 종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주를 먼저 채워 놓으시고 주력주를 먼저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알테오젠이든 또 이런 종목군들을 다 설정을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는 거죠. 수익 범위를 잡고. 그러니까 10조 이상짜리에서 뭐 하루에 10%, 15%, 20% 움직이면서 그 수익을 다 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차분히만 대처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 또 한미반도체 오늘 좀 아쉬운 거는 뻗어 올라가다가 수급이 이제 좀 더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좀 멈춰지는 수급 때문에 16만 원대 초반 찍고 미끄러져 버린 거죠. 일단 뭐 유지하면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의 기준에 48,600원 여기도 이제 오늘 조금 탄력이 나오나 했는데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 수급이 또 프로그램이 좀 매도가 있고 기관 쪽에서 일부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종목이 다시 좀 많아졌는데 주력 기준에서 이제 그 기아
현대차하고 묶어서 보는 거니까 이건 뭐 실질적인 뭐 종목이 막 분산돼 있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도 묶어서 자동차 보는 거고, IT 쪽에 한미반도체 이스펜타시스,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을 넣었는데, 대한전선도 상황에 따라 좀 볼 거예요. 내일이라도. 오늘은 이제 뭐 HD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양쪽 다 편입이 된 거고, 그다음 알테오젠,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렇게 됐죠. 대부분이 다 뭐 한 종목 빼고는, BH 빼고는 다 시가총액 1조 이상, 또 어제 그제 같은 게 알테오젠 10조 이상짜리, 오늘 한미반도체 역시 10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그 포트폴리오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쪼개서 올려드린 다음에 저기 그 포트폴리오 종목 설정, 그러니까 AS, 포트폴리오 AS에 대해서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하이클래스 선생님, 그 다음에 지화자 얼씨구 선생님. 지화자 얼씨구 선생님께서도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보니까 채팅방에 이렇게 좀 계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주력주 잘 갖고 계시는데 VVIP방으로 좀 너무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일단 한번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회원님들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 두 분 다 잘 형성해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크게 내용은 없는데 영상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다 묶어서 할까요? 지금 시간이 1시간 됐는데 묶어서 할까? 묶어서 영상 뭐 2개 3개 올려서 보시기가, 저도 물 한 모금 먹고 오케이. BH도 뭐 아름아름 밑에서 다 받아가고 나서 지금 매수를 위로 이제 주고 있는 매수 강도가 JP모건, 또 프로램 쪽 세게 돌려야죠. 뭐 2시 다 돼가는데 세게 돌리기를.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같이 볼까요? 같이. 그렇죠. 2번 녹화를 하느니. 예. 그래서 일단 하이클래스 선생님 포트폴리오인데요. 하이닉스가 11.9%, 매수평균 단가가 20만 7,531원. 그래서 지금 편입 단가 대비해서 좀 눌려 있는데 21만 원은 당연히 이제 넘긴다라고 보는 거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합니다. 이 기준만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185%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 다 넘겼는데 왜 계속 사라 그러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제 뭐 두 가지라기보다 하나만 보셔도 돼요. 뭐냐면 이 컨센서스의 기준에서 시계열 추이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나요? 시계열 추이가? 여기 있다. 시계열 추이에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전망치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요. 1년 전에 설정돼 있을 때니까 5월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그 엔비디아 실적의 주당 순이익이 1달러가 나왔어요. 1달러 9센트. 이번 실적이 1년 만에 나온 이번 실적이 얼마가 나왔죠? 이번 실적이 6달러를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사실상 6배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 올라가는 것만큼 다 올라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도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높여 잡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부정적이지 않다, 그 해석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컨센서스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주가만 올라와.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애들,
슈팅 나왔는데 뭐 15배가 올랐던 5배가 올랐던 실적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 상반기 2차전지에 랠리는 20년 2차전지 그 실질적인 배터리 3사의 폭등 시가총액 막 3위까지 올라오는 LG와 거기는 실적이 돼 있어요. 실적. 근데 지금의 기준에 뭐 2023년도 상반기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기준에서의 2차전지 랍시고 포장만 돼 있는 에코프로 PM 또 포스코 그룹주의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둔화되고 악화되는데 주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 주가 넘길 때 기술적인 거 이외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정점 인식 잡히면 무조건 다 때려야 돼. 근데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1월부터는 뭐 725%의 기준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24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 300불 정도일 때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0불일 때 원래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찌 됐건 2, 3, 4월 달 실적이 1분기로 잡히니까 엔비디아는 뭐 거기서부터 따져야 되는 게 옳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나오고 나온 시점 1년을 잡았을 때 기준에 결론적으로 5월달 300불 대비해서 지금 1100불을 넘겼어요. 1100불을 훌쩍. 그러니까 결론은 300불, 900불 정도 올라오니까 30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300% 정도. 그죠? 300% 정도, 3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실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에서 6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1달러에서 6달러까지. BH도 마름마름 돌리는데 더 세게 돌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일단 어쨌든 그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5조였어요. 5조. 근데 그게 제가 KBS 그 머니올라 방송 나갔을 때 기준에 8조 5천억. 아니야. 8조였어요. 8조 1천억. 그게 올해 3월에 1조 1천억이었어요. 전망치가. 그러다가 이제 1조 9천억까지 올라온 거는 그냥 막 전망치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나온 그 사이에 나온 게 뭐예요? 그 사이에 데일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제 2월달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에 5월 말고 2월달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나오면서 또 MS, 알파벳,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가 실적 발표 나오고 16%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메타의 16% 조정이 왜 나온 거예요? 메타의 16% 조정은 일단 AI 쪽에 올인하겠다 뭐 이런 식의 투자를 엄청 늘리겠다 이런 식의 내용과 함께 16%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다시금 잘 생각해 보시면 수요의 증가에 의한 실적의 개선폭이 1년 전 전망치 5조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시장이 10월 말에 저점을 찍잖아요. 글로벌 시장 다 깨져 내려왔었잖아요. 2207 그때 지수가 2277.99포인트였어요. 10월 말 종가가. 근데 지금 19조 7천억 원대까지가 거의 20조까지. 20조가 2018년도 사상 최대치. 그리고 2017년도에도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때 13조를 훌쩍 넘기고 그때 전망치를 그때 이제 그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년도에도 또 사상 최대치 그게 20조거든요. 그걸 또 넘기고. 그게 월등하잖아요. 응? 결론적으로 일단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아닌 실적 자체가 상향됐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상향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는 19조 7천억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샀을 때 특히 이제 5월 달에 샀을 때 그때 주가 형성돼 있을 때 또 10월 달에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그러면 이제 11만 원대까지 미끄러지고 거기서 8조에서부터 11만 원대 맞나요? 그죠? 11만 2,300원. 그 작년에 이렇게 미끄러져 있었는데 저기 대비해서 73% 올랐어요. 근데 실적은요. 작년 10월 말 전망치가 8조에서 지금 1조 9천억 19조 20조니까 그러면 얼마 올라온 거예요? 125% 실적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 주가가 125%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73%뿐이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목표 주가 자체가 2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결론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실적이 125% 증가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125%라고 하면은 저는 외부에 농담이 아니라 30만 원 이상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요. 외부에 얘기 말씀드릴 때 30만 원 이상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니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발 내용은 뭐 전망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얘는 이제 57조 8천억인가가 사상 최대치일 거예요. 영업이 2020년도에 57조 8천억 거의 60조 가까이. 근데 얘도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39조까지.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발이나 이런 내용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엔비디아발이나 이런 내용 없이.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BH도 뭐 잘 아름아름 잘 돌려놓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을 이제 60%까지 이제 채워놓는데 우리가 주력주를 채울 때 기준은 이렇게 잡는다 그랬어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돼야 되지. 뭐 펀드멘탈 뒷받침됐죠. 어이구 BH 뭐 그냥 슝슝 치고 들어올리네. 어이구 24,000원까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리고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외끌이 매수에서 1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어요. 그렇게 해서 IT와 자동차를 반도체와 자동차인 거죠. 가장 많이 산 기준이 됩니다. 수급은 뒷받침됐죠. 그러면 펀드멘탈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거고 수급이 다 뒷받침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뭐예요? 거래대금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지금 이제 최상위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 2차 전지 날아다닐 때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순위 5위권 밖으로 밀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위 밖으로 밀리는 경우도 많았고 일단은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그리고 수급 뒷받침되고 거래대금 뒷받침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좀 아쉬운 거죠.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4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그러니까 현대차는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와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거는 시가총액이 현대차 10위까지 밀려 내려가 있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기아도 시가총액이 4위까지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보세요. 실적.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현대차를 그럼 보면 아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순이익은 급격히 증가하고 그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급격히 상향한다. 근데 현대차는 실적이 뭐 작년 12조, 올해 13조, 내년에 뭐 14조까지 뭐 전망치가 나와요. 지금은 13조 3천억에 20만 원. 그럼 얘는 실적이 제한적인데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무지하게 올라왔는데
올해만 한 5, 60% 올라왔는데 왜 얘를 계속 사라고 더 간다 그러고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윤정도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얘는 뭐냐면 하이닉스의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41조잖아요. 그죠? 올해 순이익이 13조 2천억 예상이야. 그러면 얘는 PER이 지금 11배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 위로 보는 거고. 근데 현대차는 앞으로 실적이 월등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순이익을 13조로 봤을 때 여기에 PER 자동차 업종은 5배에서 7배예요. 근데 5배여도 65조인데 지금 55조야. 진짜 개뿔 없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7배까지 움직이는 범위, 그러니까 5에서 7배 정도 움직인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럼 7배까지 움직인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7535, 7535. 7535가 아니라 7일은 7, 732, 90조를 넘겨야 돼. 지금 대비해서는 80%, 70% 이상 올라와야 돼. 70%. 최소 60%. 그리고 슈팅 나오면 10배라고 그랬죠. 슈팅 나오면 10배인데 그러면 10배 기준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130조. 그럼 130조는 2억 9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얼마 60만 원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과 수급과 거래 대금이 이제 형성돼 있고 얘는 실적과 수급은 형성돼 있는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야. 그래서 비중을 얘를 더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해드린 게 된 건데 하다가 좀 띄엄띄엄 또 왜냐면 옆에 종목군들 보다가 근데 결론은 하이클래스 선생님께서 비중을 잘 채워주셨어요. 근데 비중이 하이닉스가 12%,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3.4. 그럼 뭐 긍정적입니다. 다른 종목 사신 게 아니라 현대차를 52%를 갖고 계신데 그것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우리 수익 종목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을 뭐 50%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는 조절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좀 진짜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놓고 보십시오. 뭐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차 52%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의 기준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실적도 보셨을 거고. 그래서 그 비중 뭐 유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담되거나 버겁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뭐 유지하시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설정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니까 뭐 매매가 원활하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정리할 것 시원시원하게 막 정리하시고 또 편입할 거 막 편입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알테오젠을 어느 가격에 정리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5% 비중의 알테오젠을 강하게 매도 사인을 드린 거는 편입 단가보다 뭐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일단 5월 31일 날 MSCI 지수 편입 물량 유입되고 리밸런스 물량 해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갭 상승을 2, 3%를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마감 동시효과에 그때는 일단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 한 저한테 전달됐을 때가 한 2, 30%씩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강하게 정리하셔라. 그리고 나서 뭐 5월 3일 날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원래 이제 더 밑에서 살 수 있었는데 18만 9천 원부터 이제 매수선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적은 비중이 아니라 그 물량을 좀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31일 날 정리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새롭게 알테오젠을 크게 이제 뭐 매수하시지는 않으셨는데 향후의 기준에서 주력 포트폴리오를 전체 자산의 뭐 최소 50에서 뭐 80% 정도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월요일 날처럼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화요일 날처럼의 알테오젠 그리고 수요일 날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들어갔다가 지금 뭐 들어간 단가보다 눌려져 있지만 한미반도체 또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지만은 뭐 HL 만도 뭐 이런 케이스에서 움직임이 형성될 때 병행해서 좀 들여다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비중이 3%이신데 여러 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5만 원대 넘기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면서 5만 원대를 넘기고 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차익 실현을
좀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체 매매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못했는데 뭐 47,000원대가 훼손이 되면은 46,000원대 정도에서는 크게 뭐 물량이 출회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긍정적으로 놓고 편입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이시니까 그때 한 2% 정도는 더 편입, 만약에 매수세이 나오면 편입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29만 원, 어제 이제 아마 편입 기준이 좀 잡히셨던 것 같은데 29만 원에 4.5%이시고 뭐 이 정도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많이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종목 설명은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 유지하시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이제 그 원익 QNC를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데, 원익 QNC 시가총액 뭐 9천억짜리 종목에 비중이 5% 정도 되시고, 거래만 뭐 원활하면 상관이 없어요. 뭐 9천억의 대주주 54%에 또 외국인 뭐 7%,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뭐 종목이죠. 뭐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업체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급적이면 뭐 우리 쪽 종목, 뭐 지금 이제 새롭게 가입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들 종목을 이제 쭉 보아 오셨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군에서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주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뭐 우리 쪽 종목으로 형성하셔도 되고, 5% 정도 개별 기준에서 개별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도 문제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유지하셔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은 추이 추세도 뭐 계속 강세를 띠고 있었네요. 수급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 그것만 좀 확인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뭐 포트폴리오에 뭐 크게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설정하실 때 전체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면은 최소 50에서 이제 뭐 매매 성향에 따라서 난 매매가 원하네, 나 잘할 수 있어, 그러시면 뭐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뭐 시가총액 큰 종목 위주에서 매매 기준 설정 잡아드리는.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주력 포트폴리오 지금처럼 세 종목의 비중이 34, 86이시거든요. 86%.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설픈 종목군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보다는 주력주 우리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정도라면은 충분히 그냥 아름아름 누적 수익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포트의 기준을 50에서 80% 사이에서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뭐 일부 하셔도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금 뭐 포트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화자 얼씨구 선생님 포트폴리오인데 넘어오세요. 자산 규모 뭐 작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넘어오셔서 VVIP 방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중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이제 편입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좀 어느 정도 명확히 잡히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아의 비중 4% 있으시고, 하이닉스 28, 그리고 현대차 21, 삼성전자 30. 그럼 뭐 매우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기계적으로 딱 잘 맞춰 놓으신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 그대로. 이제 평균 단가만 좀 보면 되는데, 5월 초에 이제 가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아가 11만 7천 원, 하이닉스가 18만 6천 원, 현대차가 25만 3천 원, 삼성전자가 7만 7,500원. 그래서 뭐 지금 큰 수익 범위는 아니지만은 네 종목 다 일단은 1.7%, 2.2%, 4.4%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좀 형성이 돼 있으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탄력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1.7%,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1%, 한미반도체 2.3, 아모레퍼시픽 1.7, BH 3.1, 그다음에 KB금융 2.3, 그리고 만도 1.9, 그리고 HD 현대일렉 2.2. 그러니까 종목은 좀 많죠. 한 뭐 11종목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하고의 설정 범위를 나누어서 이제 뭐 들여다보게 된다면
기아를 현대하고 묶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력 기아,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주력은 KB금융, HL 만도 그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까지 이렇게 주력으로 갖고 계시는 상황이고 현대일렉이 이제 29만 3,500원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손실 범위가 5.6%로 지금 많이 확대돼 있어요. 27만 7천 원일 때 기준에. 근데 지금 조금씩 돌리고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조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2.2%이신데 뭐 포트폴리오 비중은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력주가 기아를 포함해서 이제 7종목이 있고 수익 종목이 5개가 있는데 주력이 죄송합니다. 8개 BH까지 만도가 주력이 아니죠. 만도를 빼면 이제 7개. 그래서 만도는 48,600원이실 때 25% 수익이신데 뭐 어차피 이제 비중은 1.9%이시고요. 근데 얘는 이제 뭐 오늘이 아닌 그 추후에 그러면서 이제 매매 기준 사인을 고민을 좀 해볼 거예요. 고민을 좀 이제 할 건데 일단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라고 설정을 잡아놨던 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었어요. 근데 아모레 퍼시픽도 사실은 마이너스 12%이시네. 그죠? 우리가 19만 8,700원에 들어갔으니까 비중이 이제 그나마도 이제 1.7%이시라서 주력주 비중 높은 쪽 기아,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의 수익에서 좀 일부 뭐 상세는 될 수 있습니다만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비중이시고 뭐 현금에 대한 불편함이 제한적이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주식으로 지금 다 갖고 계시긴 한데 일단은 아모레 퍼시픽 오늘도 1.3% 밀려 있어요. 그런데 누적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슈팅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최고점에 붙고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낮춘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정리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기 때문인데 보시면 어때요? 어차피 시장을 위로 보기 때문에 돌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수급이 악화되지 않는 한. 다만 전체 우리 포트에서는 정리를 한 거고 개별적으로 이제 1.7%이시면 가져가시더라도 상관없는데 권해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제 그 방안에서는 정리를 잡아드린 거니까 일단 정리. 그 현금이 만약에 하나도 없으신 케이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도나 이런 쪽에 차익 실현되고 나면 그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계세요. 아모레 퍼시픽도 어떤 종목이든 현금을 좀 이제 확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요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화요일에 알테오젠, 수요일에 뭐 예를 들어서 만도가 가장 많은 또 문자 나왔으니까 만도 이런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를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변동성 매매 들어가는 거는 항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오버나이트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거래가 굉장히 급격히 둔화되거나 뭐 그렇다.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뭐 현금화해서 다시금 슈팅이 나오는 쪽. 응? 예를 들면 알테오젠 어제 잘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 또 들어가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뭐 강세를 띄어요. 근데 거래는 어제보다 제한적이죠. 그럼 정리하는 거야. 손실이다. 정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의 현금 그 변동성 매매 기준은 가져가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전체 포트폴리오 아주 뭐 교과서적으로 잘 채워갖고 계시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뭐 누적적으로 시장 수익보다 뭐 월등히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줬잖아요. 작년 11월 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 그리고 마찬가지로 2월 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 그리고 마찬가지로 6월 포트폴리오도 6월 말까지 최소 시장 대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그리고 시장도 월등하게 긍정적으로 2,800 이상 넘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170포인트니까 시장이 6%, 7% 움직인다고 치고, 그러면 그 시장 대비해서 최소 2배, 3배 정도. 그러면 얼마? 15에서 20% 수익을 좀 목표로 합니다. 시장이 20% 움직인다고 치고, 7% 움직인다고 치고. 됐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 뭐 합류하셔서 수익 잡아내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